예, 봄이 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에 5개월 만에 안착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강세를 띠는 요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내외적인 요인들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100여 장이 넘게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나스닥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인데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의 고점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나스닥의 월봉 차트는 2000년도에 IT 거품 났을 때의 가장 고점,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15년 만에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미국 쪽의 증시 역시도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 부분을 단행하고 있죠.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앞으로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15년 만에 고점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국 지수도 역시 고점을 뚫어주고 있는 행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과 우리나라 증시 맞닥뜨려지면서 그동안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 소식인데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 라인에서의 추세 부분이 여전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 쪽의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준율 인하와 함께 이번에 또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양회 기준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요인이 일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글로벌 증시를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의해서 국내 증시도 지금까지의 디커플링 현상을 탈피하고 동조화돼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지금 보여드린 중국 증시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중국 쪽의 경제적인 동향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신다 할지라도 저쪽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시장 쪽에 속해 있죠. 브릭스 시장을 선진 지수가 쫓아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내외적인 악재 요인, 호재 요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 국내 증시의 강세 부분 연동돼 있는 거고요.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부분이 악재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양적 완화 부분이라든가 혹은 미국 쪽의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호악재가 겹쳐져 있는데 어찌됐건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 부분은 긍정적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로존 등의 양적 완화, 유로존,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의 양적 완화 부분도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고, 특히 유럽 쪽의 유로존 쪽의 양적 완화 부분은 3월부터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이 구조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업이 됐던 부분은 언제입니까? IMF 이후에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주회사로 이렇게 변천 과정이 있었죠. 거기에 배당 성향도 조금씩 개선시키면서 어찌됐건 간에 2007년도 기준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선 겁니다. 그 이후에 약 8년 동안 멈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부에서 강하게 표출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정책 부분이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 대한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중국 차트 멀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쪽의 고점이 2007년도입니다. 이쪽 부분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바닥을 찍고 올라섰어요. 글로벌 증시는 2003년부터 올라섰고요. 연동성이 없었죠. 2005년부터 올라섰을 때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부의 재분배라는 그런 정책 하에 굉장히 강한 랠리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고점 라인을 뚫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준율을 인하했을 때에도 국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일부
어떤 부분이죠? 옆에서 곁다리로 나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게 대응하시다가 또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은 뭐 확대돼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 부분이 유동성 강화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더라도 중국 증시조차도 사실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으로 해석한다면 24개월 만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연간치죠. 7.4% 수준으로 멈춰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중국 경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주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적으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부분은 사실은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파워포인트 만들 때 이렇게 뭐 어떤 분의 얼굴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들이 좀 잘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2014년 8월,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오픈을 했을 때, 7월 달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는 증권거래세 부분, 거래세 부분을 인하해 주어야만 시장이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주총 시즌이죠. 주총 시즌에 M&A와 배당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배당 부분을 조금 괴리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배당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배당 뭐 다 잘 아시죠?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액면 배당률은 말 그대로 액면가 5,000원 대비해서 뭐 5,000원을 배당한다라고 했을 때 100% 배당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시가 배당률은 삼성전자 시가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고요. 200만 원 대비해서 5,000원 배당을 했다라고 친다면은 2.5% 수준의 배당뿐이 안 되겠죠. 2.5%도 안 되겠네. 0.25%인데 조금 제가 수치를 잘못 적어왔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가 배당률과 액면 배당률은 좀 차이가 있다. 이 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니까 좀 인식을 또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배당 성향이란 무엇인가? 배당 성향 부분은 많이 들으셨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만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당기순이익분의 배당액 곱하기 100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회사가 순이익을 냈을 때 그 순이익 대비해서 배당을 얼마만큼 하느냐, 몇 퍼센트 하느냐. 100만 원 순이익 냈으면은 뭐 16% 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16만 원 배당을 한다. 이러한 배당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약간 가중치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13년 대비 14년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2015년도 기준의 배당 성향인데 정부에서 배당을 늘리겠다 했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배당 성향이 줄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중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전에는 그냥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기준만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열사 부분까지. 그래서 배당금은 멈춰 있는데 오히려 증가는 했죠. 증가했는데 밑에 분모 부분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성향이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배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이제 조금씩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4대 그룹의 주요 주주별 배당금입니다. 복잡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외국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 올해 4대 그룹 상장사의 외국인들에 대한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배당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3조 8천억, 그러니까 약 34%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뭐 연기금이나 그리고 총수 일가 뭐 이런 쪽으로도 배당이 다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게 배당금이 증가한 건 맞는데 일단은 이렇게 외국인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많다 보니까 국부 유출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지라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액면 분할을 단행을 했죠. 정부 정책의 효과입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다 긴 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정책 영향으로 엄청난 상승 탄력이 나왔었죠. 뭐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외국인들이 송구만 연간 배당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주주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런 부분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뭐 수치가 많고 글씨가 작은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설명이냐면 제가 2000년부터 해서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운받아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배당 성향 배웠죠. 순이익 부분 중에서 배당을 얼마만큼 하느냐 부분인데 예전에는 배당 성향이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배당 성향이 전체 기업 배당 성향이 좀 줄어 있는 혹은 정체돼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 기준 그러니까 작년에 배당이니까 2013년 회계연도 기준이 되겠죠. 그때 기준에 1.1이라고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1.05 정도 됩니다. 1.05 반올림에서 1.1로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조금 성향이 확대가 돼서 이 배당 수익률이 1.37 정도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좀 낮은 상태이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나는 거냐면 효과 부분보다 앞서 말씀드릴 부분은 과세제도 부분을 다시 손봐서 배당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일본 쪽의 내용 나중에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1년도에 폐지를 했다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2001년도에 폐지를 하게 되면서 15%의 과세 부분이 세율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율도 확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보율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의 재분배, 그러니까 가계소득으로 재분배를 해서 경기를 또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 현재 경제팀이 이어지는 순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사내 유보 과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폐지가 됐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배당을, 이익이 많이 났는데 배당을 별로 안 하고 그냥 회사만 가지고 있다. 그럼 대주주만 좋잖아요, 사실상. 회사가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부분을 이제 폐지하다 보니까 유보율 자체가, 평균 유보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는 사회에 환원해라. 이것을 좀 강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유동성만 가지고 시장을 2000포인트까지 이끌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 다시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가중 평균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뭐 16%, 18%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정부기관, 이 부분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정부기관 및 기업 배당 추이인데 밑에 것이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이제 정부 출자기관이고요. 출자기관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뭐 상장돼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부 지분이 50%, 자본금의 50% 이상이면은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정부 출자기관 이렇게 나눈다. 요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2020년까지 40%로 증가를 시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한다는 것은 세수 효과도 있고 시장도 구조적으로 개선을 시키겠다. 그럼 배당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의 주요 공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인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타당치가 있고 근거가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배당 성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입김도 세지는 시점에서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염두를 내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해외 종목, 실제 종목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사례인데 이것도 너무 길죠? 너무 길죠? 오늘 방송 끝나면 또 새벽까지 무료 교육방송을 또 진행해야 됩니다. 815TV에서 교육방송 통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짧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2대1로 액면 분할, 실질적으로는 주식 분할입니다. 주식 분할 단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당 8센트에 배당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액분하고 그러니까 주식 분할하고 배당까지 했는데도 유보율도 좀 낮아졌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애플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애플 내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쪽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주식 분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했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7대1로 주식 분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또 상승. 이 부분이 나스닥의 5,000포인트를 견인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배당을 많이 해야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있는 한 배당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현금 배당 10순위입니다. 이거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 금액 부분이 아니고 현재의 한 주당 지금 시세 대비해서의 배당률이죠. 시가 배당률이 뭐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지분이 10% 이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배당주들 관심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화내실 거예요. 야, 남들 다 아는 내용이고 포털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무슨 교육이라고 하고 있느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배당주들의 관심을 언제 가지셨습니까? 일반적으로 9월경에 갔습니다. 9월경에 가지신 다음에 배당락을 받으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배당락 이후에 또 주가가 눌려있는 부분에서 3, 4월경에 또 배당주를 보는 그러한 시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왜?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강렬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배당만 높여라 이게 아니죠. 보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제 3, 4월경에 배당주들이 다시 눌림목을 받는 그러한 시점부터 해서 연말까지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배당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당주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혼나죠.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시겠죠? IMF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주사로 계속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당에 대한 요인들이 정부에서 공고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수년 동안 눌림목을 받아왔던, 눌림목보다도 주가가 아예 바닥으로 내려왔었던 그러한 지주사 중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바닥을 탈피하는 그러한 지주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주사 오늘은 GS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만큼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